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꼭 안아줄래요를 플룻으로 연주하려고 해요. 아마 굉장히 따뜻한 곡이라 정인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으로 정인이 사건 두 번째 재판인 2차 공판 절차 진행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제명은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되어 있고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최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그때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현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공판에서는 범죄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양부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총 8명의 증인 중에서 일단 3명의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요. 재판은 하루 종일 이루어졌지만 오전에는 예정된 증인 3명 중 정인이를 담당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시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 나머지 2명, 정인양을 담당했던 담임교사와 정인양의 입양 및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증거기록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이 담긴 그 조서를 부동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부동의한 조서에 진술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검사가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재판부로 하여금 확인시키는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검찰이 8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정인양의 양부모는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중 8명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정인양을 담당했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했던 것인데요. 먼저 정인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공판기일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양의 어린이집 원장님은 지난해 5월 정인양을 보호하고자 첫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이어 9월 다시 3차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정인양을 소아과 병으로 데려갔던 당사자인데요.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양이 지난해 3월 초 우리 어린이집에 왔는데 쾌활하고 얼굴이 예쁘고 항상 밝은 아이였고 또래 연령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고 또한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뻤다면서 항상 밝은 아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인 양을 담당했던 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정인이의 신체를 촬영한 건 이로부터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달 24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어서 정인이가 입학했던 3월 당시엔 건강 상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나이에 맞게 잘 자라고 있었고 쾌활했으나 3월 중순부터 흉터 등을 수차례 발견했다. 그리고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이 신체를 점검하는데 정인이는 몸에 반복적으로 상처가 난 상태로 어린이집에 왔다고 진술하면서 보통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처가 발견되는 데 반해서 정인이는 2주에 한 번씩 상처가 발견됐다고 증언했는데요.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당시 양모 장 씨에게 정인이 몸에 생긴 상처의 이유를 물었지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하면서 아이의 상처 원인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 사례와 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모 장 씨로부터 베이비 마사지 때문에 멍이 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그렇다 라는 대답을 들은 것이 전부였고 마사지를 받은 것 치고는 멍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정인 양 몸에서 멍과 상처가 빈번하게 발견되자 결국 지난해 5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다만 이때 신고할 당시에는 자신이 신고한 것을 양부모가 몰랐기에 관계가 나빠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한 그 경위와 관련해서도 정인 양의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와 배에 상처가 있었고 항상 얼굴 등 윗부분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랫부분에 멍이 들어있어 많이 놀랐다고 진술하면서 허벅지와 배는 다른 아이의 경우에도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정인 양의 전체적인 상태와 이에 대한 양모 장 씨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은 왼쪽이 다 나을 때쯤이면 오른쪽, 오른쪽이 다 나을 때쯤이면 왼쪽식으로 상처들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양모 장 씨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장 씨가 그냥 안일하게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정인 양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휴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을 코로나를 이유로 등원시키지 않았으면서도 정인 양의 언니인 친딸 안모 양은 정상적으로 등원시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사실이 공개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을 등원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학대 신고가 됐다, 정인이를 외부에 노출하기 싫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9월이 되어 정인이가 다시 어린이집에 왔을 때의 모습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기아처럼 몸이 너무 많이 말랐고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겨드랑이 살을 만져보니 가죽이 늘어나듯이 살이 늘어나고 외모뿐만 아니라 허벅지도 바들바들 떨어 걷지도 못해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양모 장 씨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양모 장 씨는 당시에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말하고 급히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런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어 정인이가 등원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당일 오전 11시 15분 정인 양을 데리고 소아과 병원을 찾았고 학대를 의심한 소아과 병원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위 학대 신고가 경찰에서 또다시 내사 종결 처분이 되면서 정인 양의 양부모의 태도가 이때부터 급격히 달라졌던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전했는데요. 당시 양모 장 씨는 누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 양의 하원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대부분 하원할 때는 현관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는데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님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오늘 하루 지냈던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영양제라도 맞으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당시 양보한 씨가 네 라고 짧게 답하기만 했을 뿐 다시 질문을 하지 않아서 부모라면 아이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은 그날 이후 아이가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리되지 않았고 신고 다음날 정인 양의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들조차 놀랐다고 진술하면서 그 전날 양모 장 씨로부터 아이를 말도 안 하고 병원에 데려간 사실과 관련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양부 안모 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신이나 부인 장 씨에게 먼저 연락한 뒤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위 양부의 이야기로 인해서 당시 사실상 정인 양의 상태를 유일하게 신경 쓰고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에 대한 보호행위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정인양이 숨지기 전날 정인양을 병원에 쉽게 데려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 또한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양이 지난해 10월 12일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했을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했다고 진술하면서 당일 적극적 보호 조치로 나가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인양은 이튿날인 13일에 사망하게 되는데 특히 사망 하루 전일 정인양의 상태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한 모습이었고 좋아하는 과자도 입에 넣지 않았고 소변이나 대변도 보지 않아서 기저귀를 갈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정말 이러한 상태로 아이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등원시킨 양부모는 참 어떤 생각이었던 건지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이었는데 사실 정인양의 담당 교사와 정인양의 입양 및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의 관계자 증언 역시 크게 그 내용이 다르지는 않았는데요.